근데 명태균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발언 수위가 세지고 저는 이분이 지금 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전청조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맞나 보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뭐 안철수랑 찍은 사진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고 이준석 대표랑은 뭐 홍매화 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0%의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90% 본인에 대해서 오바를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 대통령 아버지 뒷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전청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내놓는 증거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전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뭐 두 이게 번, 네, 말씀하세요.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두 번 만났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같이 만났다는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집에서 두 번 만나고 밖에서 몇 번 만나고 이런 식의 뭐 집에서만 두 번 만났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내외에게 아무리 순방 중이라고는 하지만 국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제대로 확인하고서는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아무도 몰랐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하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던 게 이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다면은 대통령 내외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저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몇 번 만났는지, 뭐 대통령 여사가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좀 진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해명이 지금 꼬였죠. 예, 꼬였어요. 두 번 만났다. 네. 그러니까 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두 번 만난 게 아닌데 두 번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꼬인 거예요. 꼬였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해명을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정진석 실장일 가능성이 큰데 정진석 실장은 명태균 씨를 몰라요. 모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외국에 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두 번째는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번에서 4번 이상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그 만남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만남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완수 당시 의원, 지금 경남지사가 한번 명태균 씨하고 같이 가서 만났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가서 만났고, 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만났고, 예?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같이 만났어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이죠, 4번. 그리고 한 번 더 만났어요, 한 번 더. 예? 5번 정도 만난 게 사실이에요.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지금 자꾸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명태균 씨하고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나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명태균 씨하고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셨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을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언론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자르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본인 SNS에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이랑 좀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윤 대통령을 뭐 실드 치느라고 고생을 한다는 댓글도 올라오는데 제가 실드 칠 이유가 없어요. 없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윤한홍 의원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도가 나기 전에도 이 자리에서 친윤 핵심 인사가 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진언을 드렸고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4월 전인가 나흘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도가 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죠. 명태균에게 야 윤한홍 의원이 넌 도대체 너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정기강 비서실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내려가가지고 그쵸. 명태균 씨에 관련된 평판 자꾸 왜냐면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2번 정도 한 걸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관저에 윤 대통령 부부가 들어간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제가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실드 치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명태균 씨가 나는 뭐 다른 게 있어. 무슨 뭐 녹취라도 공개하고 한다면 제 취재가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제가 취재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취재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김건희 여사를 실드 친다. 제가 뭐 윤 대통령 실드 친다. 그렇게는 비난을 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거를 팩트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 그 텔레그램을 보낸 내용도 보면은 실상은 단수 공천이면은 나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해서는 자른 거잖아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 그 문자가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지금 총선 전까지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인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점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 상황을 알아요. 아는데 이거 명태균 씨의 완전 거짓말이에요. 찾아와서 만난 건 맞아요. 근데 만나서 하도 여러 거짓말을 해서 그냥 내보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수법은 딱 하나예요. 다 알려졌죠? 여론조사를 시키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들이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돈 요구합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 윤한홍 의원이 경고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페북에 올렸죠.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아니 본인이 여론조사를 자기 혼자 해가지고 갖다 들이밀고 난 다음에 미수금을 내라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기 이런 거 걸려서 지금 전과가 3범인가 그렇죠?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일단은 당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여론조사라고 볼 수, 불법이라면 편법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이제 빈틈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얼마든지 또 불법적인 걸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법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당에서도 입장이고,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내용으로 논평을 썼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강화 유세 중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맞아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는 써서 어제 그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 진짜 여론조사가 너무 지금 혼탁합니다. 너무 혼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너무 많이 엮여서 지금 말들이 나오니까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보수 정치가 이와 같은 구태 정치와 결별할 때가 됐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포함해서 혹시 명태균 씨에게 무슨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청탁을 들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건희 여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락을 하시고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있는 대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전 가장 궁금한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도 자꾸 그냥 아니라고 그냥 꼬리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맞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아니라고 딱딱딱 잘라서 넘기시냐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도 맞는 부분은 맞다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의원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보니까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시간도 장소도 사람도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의원도 보면 자꾸 피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준석 의원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 말고 다른 광역단체장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차라리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문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 의원 한 분도 이 관련돼서 더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모 의원 한 분도 본인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입으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도 잠깐 댓글 좀 읽어봐야겠어요. 키코블리님이 류바오 오늘 멋있음. 최미사님 역시 명기자. 네. 류병수 기자님. 칙총님 류바오 화팅. 지금 이게 막 물밀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당에서도 그 비슷한, 지금 차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당에서도 하고 있는 게, 어제 이제 제가 논평을 낸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여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종속변수처럼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요. 그 언급되시는 정청조라. 분들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없는 건 없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해명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게 지금 단계에 저도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받는데 뭐 당에서는 어쩔 생각이냐 이런 전화를 받는데 당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죠. 그 어제 사무총장님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로 당에서도 필요한 건 진상 조사를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한 건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야 될 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하는데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한 명태균의 발언 하나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보도 하나하나에 당은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으시면 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되게 그럴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아마 오늘 정도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이게 저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긁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순방 가 계신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횟수도 맞지 않고 좀 의아한 당사자들이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새빨간 거짓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도 저는 대통령 내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좀 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